그러면은 이제 배너부터 한번 CSS를 적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살표 선택하고요. 상단한 과정과 이제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디자인하는 과정은 선택하고 배너 먼저 할 거니까 배너를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저희가 중앙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체 큰 영역을 하나 잡았었죠. 그게 바로 컨텐츠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단 가로 크기를 12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컨텐츠에는 기본값으로 컴먼에 100%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가 아닌 1200짜리 사이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컴먼을 무시하고 가로 값을 1200 픽셀로 지정을 합니다. 마우스로 올려보니까 어때요? 파란색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죠. 파란색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파란색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끊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딱 1200입니다. 자, 전체 가로 1200은 잡았고요. 지금 안에 배너 이미지를 보니까 120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1200으로 잡았기 때문에 배너도 1200에 맞는 이미지 사이즈를 가져야만 되겠죠. 컨텐츠는 일단 잡았고, 그 안에 메인 배너를 찝어봤을 때 딱히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div는 블록 요소라고 해서 가로 크기가 100%라고 했잖아요. 메인 배너를 감싸고 있는 컨텐츠의 영역을 1200 픽셀로 잡았기 때문에 메인 배너가 100%라는 사이즈를 가지면서 1200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위에 부모와 동일한 사이즈가 되는 거겠죠. 이 안에 있는 A 태그는 뭐 따로 줄 게 없어요.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 그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가 1200이 돼야 되죠. 지금은 1124 픽셀인데 1200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가로값 120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바깥 사이즈가 1200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밖에 사이즈만큼 100% 크기를 잡겠다. 그렇게 줘도 똑같이 1200이 되겠죠. 그래서 100%로 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1200으로 일단 주고요. 이러면은 뭐 메인 배너는 끝난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너무 값이 많이 들어가면은 복사해서 옮기기 힘드니까 지금까지 편집한 값인 컨텐츠에 먼저 복사를 해서 컨텐츠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 메인 배너 찝어보니까 아무 값도 입력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A 태그도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 가로 값이 있네요. 그러면은 A 태그의 이미지에 발생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메인 배너는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저희가 베스트 아이템 영역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베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게 타이틀이에요. 근데 타이틀과 배너가 위아래로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딱 붙어 있고, 일단 위아래 붙어 있는 것부터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베스트 아이템 영역이 지금 보시는 파란색 화면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여백을 줌으로써 위에 컨텐츠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여백을 주는 거는 패딩이 있었죠. 패딩 탑 10픽셀 이라고 하니까 지금 글자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숫자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높이가 됐을 경우 멈추면 되고, 패딩 같은 경우 한번 베스트 아이템을 올려볼게요. 패딩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이만큼의 안쪽 여백을 가졌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반대로 안쪽 여백이 있으면 바깥쪽 여백인 마진이 있었죠. 마진 탑을 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금 동일한데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이번엔 노란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바깥 여백이 50픽셀만큼 떨어졌다라고 색칠돼서 표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진을 주던 패딩을 주던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의미만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는 띄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요소들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P가 있었죠. 타이틀. 그 다음에 상품 목록 전체를 감싸는 UL 태그가 있었고요. 자, 타이틀 먼저 작업을 하겠는데요. P 태그 안에 있는 베스트 아이템이란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옮길 건데요. 내 안에 있는 글씨들은 가운데로 와라라는 의미로 텍스트 어라인 값을 이용해서 센터 해서 가운데 정리를 했습니다. 타이틀이라고 하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죠. 폰트 사이즈로 크기를 키우고요. 폰트 사이즈도 숫자 값이기 때문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가 나왔을 때 그 숫자에서 멈추면 되겠고요. 타이틀이니까 좀 더 두껍게 표시되어 있으면 좋겠어서 폰트 웨이트로 볼드 값을 줘갖고 두껍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인데 뭔가 밋밋해요. 밑에 줄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쓰는 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서 오버라인은 위에 그려주는 거, 라인스러는 중간에 긋는 거, 그 다음에 언더라인은 아래 그리는 거. 그래서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타이틀 효과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이틀까지 완료가 됐죠. 베스트 아이템에 마진탑 50조 썼고 해당 내용 복사해서 베스트 아이템 붙여넣기 해주시고 P태그에 방금 만든 내용들 복사해서 P태그의 이름이 컨텐츠의 베스트 아이템의 타이틀이죠. 컨텐츠의 베스트 아이템의 타이틀, 네,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나열하면 되는데 먼저 UL도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100% 차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따로 지금은 특별히 손대줄 건 없어 보입니다. 행여나 위에 베스트 아이템 타이틀가 너무 위에가 딱 붙어 있다, 저걸 띄고 싶다 할 경우에는 주면 되겠죠. 패딩 탑으로 10픽셀 떨어지는 게 보이죠? 20, 30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한 20픽셀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샘플을 보시면은 상품이 한 줄에 3개씩 나열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일단 가로 전체가 1200이었기 때문에 3개가 표시되려면 하나에 400픽셀씩 크기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li 하나의 크기를 400픽셀로 잡을 건데요. 이렇게 잡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가 파란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400으로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상품이 세로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나열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블록 요소를 가로로 나열시킬 때 쓰는 CSS 값이 플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좀 배제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플롯을 쓸 수밖에 없고요. 플롯이라는 속성으로 왼쪽 기준으로 나열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레프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3개씩 지금 2줄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요소들도 다 플롯 레프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보스라는 걸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좀 후에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li 하나하나가 400, 400픽셀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이미지는 400보다 크기 때문에 넘쳐난 거고요. 넘치는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게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었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넘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숨기겠다. 히든으로 이렇게 주니까 마지막 이미지도 딱 잘려서 안 보이죠. 저 이미지는 또 뭐 CSS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li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고 그 안으로 한번 또 치고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구스라는 구스라는 걸 저희가 또 잡았죠. 구스 안에는 상품 이미지, 상품명, 가격이 있었습니다. 자, 상품 이미지를 담당하는 저 dd_sum, 저 안에는 a 태그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버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안에는 해당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dl 구스부터 이제 볼 건데 dl 구스를 담고 있는 li의 크기는 하나가 400, 400, 400이었어요. 저거는 상품을 담을 그릇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로 400짜리 이미지가 3개 나열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딱딱 상품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여백을 주기 위해서 dl 태그에다가 여백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l 같은 경우도 블록 요소고 블록 요소는 가로 값을 안 주면 100%라고 했는데 가로 값이 없는 상태에서 좌우 패딩 값을 주면은 100% 안에 그 패딩 값을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패딩으로
위아래는 일단 띄지를 않고요. 좌우만 10픽셀씩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죠? 20, 30, 40 뛸수록 애들끼리 이렇게 멀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20 정도만 띄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은 언제든지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값을 한 번에 뽑아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되고요. 일단 DL에다가 여백을 줬기 때문에 DL을 올려보니까 어때요? 노란색으로 이만큼은 공백이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 안에 썸즈는 DL에서 여백이 빠진 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A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있는데 이미지가 지금 원본 사이즈가 너무 커요. 지금 550이기 때문에 치고 나갔는데 이 이미지 사이즈를 내 부모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맞추겠다 하려면은 가로값을 100%로 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제 좀 더 상품들이 정렬이 돼서 보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부모가 커지면 내 부모의 DL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미지도 맞춰서 자동으로 커지는 거고 영역이 줄어들면 이미지도 맞춰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부모 사이즈에 따라가라고 가로 크기를 100%를 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미지까지 됐고요. 상품명이 지금 왼쪽에 또 치우쳐져 있는데 상품명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정렬되면 좋겠죠. 가운데 정렬은 저 베스트 아이템 타이틀 할 때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텍스트 어라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젠 센터로 가운데를 주면 되겠습니다. 제목이니까 폰트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좀 더 진하게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진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이 약간 회색에 가까운데 칼라 값으로 완전 흑색으로 좀 더 진하게 보이도록 줬고요. 자, 이번엔 또 금액에 대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금액에 해당되는 게 프라이스, 클래스명이 프라이스니까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면 아래에 샵 컨텐츠의 베스트 아이템의 구스 리스트의 LI의 구스의 프라이스 현재 선택한 선택자가 나옵니다. 여기다가도 똑같이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폰트 사이즈를 가격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키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한 좀 두껍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볼드로 하면 되고 색상을 좀 눈에 띄는 컬러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숫자를 넣어주고요. 앞에서 배웠지만 숫자값 앞에는 해당 숫자값의 컬러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 클릭을 하면은 다른 색상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은 컬러 피커를 통해서도 색상을 집어올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해당 컬러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가격과 상품의 간격이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은 가격 위에를 띄워주면 되니까 패딩 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되겠고요. 상품명과 제품 이미지도 너무 답답하게 붙어있다 싶으면은 상품명의 위에를 띄거나 제품 이미지의 아래를 띄거나 해서 여백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상품명의 상단을 또 여백을 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시하고 나니까 LI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영역을 보니까 바로 전에 상품의 금액과 또 딱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데 LI에서 띄워도 되고 DL에서 띄워도 되고 썸즈 이미지에서 띄워도 되니까 어디서 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금액에서 아래를 띄워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한번 금액에서 띄워줘 볼까요? 패딩 바텀으로. 패딩 바텀은 10픽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상품과 상품 간격은 30픽셀을 띄고 싶다 라고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파란색 보니까 위에 가격이랑 아까랑 딱 붙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죠? 이렇게 지금 메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는 이젠 만들어진 CSS를 또 복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구스 리스트부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구스 리스트 선택해서 발생한 값 복사하고 구스 리스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LI에도 값이 있네요. 이 값을 복사하기 전에 반드시 위에 선택자 이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구스 리스트 안에 있는 LI의 선택자니까
여기 있죠? 구스 리스트의 li 이 안에 해당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DL이 있었죠? DL의 클래스명이 구스인데 거기에도 값이 있고 li의 구스 바로 다음 거였죠? 넣어주고, 또 그 안에 DD에는 값이 없습니다. DD에 그러니까 썸에는 값이 없고요. A 태그에도 현재 비어 있고, 이미지 태그는 값이 있네요.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 구스의 썸의 A의 이미지, 구스의 썸의 A의 이미지 여기 있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T에는 값이 꽤 많네요. 복사해서 구스의 DT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DD 클래스명이 프라이스인 DD는 구스 프라이스 해서 해당 값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로써 메인 페이지도 퍼블리시랑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도 HTML 태그와 CSS 값들을 작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지금 미리 보기를 보면 상단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말 그대로 중앙 디자인이기 때문에 중앙 디자인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상단을 넣어주려면은 상단 C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가상 태그명이 나오는데, 이 가상 태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넣어줘야만 이 내용 대신에 상단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 내용이 상단, 저희가 처음에 작업한 기본 상단으로 바뀌면서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함께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단은 가운데로 갔는데 메인은 가운데로 안 가 있죠? 자, 크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단은 가운데로 갔는데 메인은 가운데로 안 가서 틀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한번 찾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 보면은 1200으로 되어 있고, 헤더 보면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단은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값이 있어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컨텐츠는 없죠. 컨텐츠도 가운데로 옮기면 되겠는데요. 블록 요소를 가운데로 옮기는 거는 마진 0 오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진 0 오토를 줘도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로 안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면은 이 기본 스킨에 밑에 보시면 컴먼에서 너는 왼쪽으로 정렬되라라고 정의드린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꺼버리면 가운데로 가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플롯 컴먼에 있는 이 플롯 레프트라는 값이 없어져야지만 쇼핑몰이 제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컨텐츠는 앞으로 모든 중앙 디자인에 컨텐츠를 담을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통된 요소예요. 이건 확실하게 내가 이걸 가운데로 밀어야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확증이 있을 때는 컴먼을 수정해도 되는데요. 그조차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플롯 논이라고 여기서 지정을 내리면은 앞서 줬던 플롯 값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컨텐츠는 다시 값이 변경이 됐고요. 해당 변경 값을 솔루션에서 컨텐츠 대신에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정렬로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인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하단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